자, 이게 무슨 뜻이냐? 자연수 K에 대하여 AK란 집합이 사인이에요. 사인. 다시 말해서 원소가 사인 값이라는 소리겠죠. M에다 자연수를 넣습니다. 그러면 K가 하나 지정이 되면 K가 지정이 하나 되면 K가 예를 들어서 5라고 지정이 되면 5분의 2m-1파인데 m은 자연수니까 여기 딱 1을 넣으면 0이 되고 2를 넣으면 2파이가 되고 3을 넣으면 4파이가 된다 이 말이겠죠. 다시 말해서 요놈을 그냥 2n파이라고 적어도 관계는 없겠네. 그렇지? m이 자연수라 나왔긴 했지만 그냥 2n파이라고 봐도 되겠지. 이 식은 이 정수 파이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놈을 5등분 했다 이 말이에요. K값이 지정되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K에다 10을 넣게 되면 2n파이를 10등분 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이해됩니까? 그러면 얘가 계속 바뀔 거 아니야? 2n파이였으니까. 그러지? 얘가 10이 되면 요놈이 20파이가 됐다라고 하면 뭐가 돼? 20파이를 10을 하면 2파이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K가 4라고 해봅시다. 4에 그러면 얼마를 여기다 정수를 넣을 거니까 0, 그 다음에 2파이를 4등분했다. 4파이를 4등분했다. 요 말이 되겠죠. 얼마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사인 값이니까 우리는 단위원을 그렇게 그리면 쉽다고 했죠. 단위원이 심플한 계산에 대해서는 단위원이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다? K가 4라고 하면 한 바퀴를 4등분 시킨 거죠. 요 값이 되겠지. 그렇지? 두 바퀴를 4등분 했단 말은 민주 보고 있냐? 어디야? 모르겠네. 180도? 한 바퀴를 4등분 하면 여기면 두 바퀴를 4등분 하면 여기가 되겠지. 네. 세 바퀴 4등분 하면 여기가 되겠고 네. 다시 여기가 되겠지. 이 식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니? 다시 말해서 K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넣게 되면 이 파이를 K 등분 시켰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 파이를 K 등분 시켜 가지고 사인값 Y좌표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돼? 그리고 그래서 AK가 뭐 이런 식의 문제 나온다고. AK가 NAK가 20이 되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 말이에요. NAK가 20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봐라 이 말이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얘를 몇 등분하면 돼? 20등분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지금 여기까지 돼? 근데 20등분 하다 보면 여가 5, 여가 10 이래 되겠지. 그러면 요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나왔잖아. 이 등분을 시켰어. 대신 누구 값이야? 사인 값이 되겠지. 사인 값은 요놈과 요놈이 같습니다. 같게 되겠지. 다시 말해서 원소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니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대칭적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는 위에 있는 개수와 아래에 있는 개수는 당연히 똑같은 개수 형태가 나오겠네. 똑같은 개수 형태가 나올 것이고 요 점 좌표 하나 더 있겠죠. 이 점 무조건 걸립니다. 이 점은 무조건 걸려. 이 점은 안 걸릴 수도 있어. 여기까지 되니? 됐어? 그러면 20개가 된다는 말은 여기가 하나가 있으니까 위에가 몇 개가 있어야 돼? 20개면 20개 말이 안 되는데. 20개 말이 안 되겠네.
가운데 하나가 있고 위에 아래 대칭적이 있으니까 홀수계가 나와야겠네요. 21개가 나와야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몇 등분해? 21등분 하면 되겠죠. 21등분은 좌우가 비대칭이니까 값이 달라질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지? 그런데 어떤 경우도 발생할 수 있냐면 좌우가 이렇게 대칭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한 개가 여가 있으니까 위가 몇 개가 나와야 돼? 10개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지. 현재 K가 21이면 나왔습니다. 한 바퀴가 21개가 나왔을 거라고 해. 요 식이 첫 번째 해석이야. K 등분시켰다. 이 파이를 K 등분시켰다 생각하면 돼.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있어. 양쪽에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 대칭적으로 나왔다는 말은 여기가 몇 개가 나와야 돼? 10개가 나온다 하면 이게 몇 등분 됐단 소리야? 위에가 10개가 나온다면 자, 숫자 크니까 어렵네. 3개가 나왔다고 봅시다. 3개. 하나, 둘, 3개. 그럼 몇 등분 된 거야? 몇 등분 된 거야? 7등분 됐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3개가 나오려면 7등분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y좌표가 어디에 걸릴 수도 있어? 여기에 걸릴 수 있어 없어? 여기에 걸릴 수 있지. 그러면 3개가 나오려면 6등분 됐단 소리야. 여기까지 됩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몇 개 나와야 돼? 위가 10개가 나온다면 이 라인에 걸려 있으면 몇 등분? 20등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20등분 이해되니? 아까 3 얘기했잖아. 3이면 6등분. 그러니까 10개 나오려면 20등분. 근데 얘가 여기 안 걸리고 여기에 걸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되면 몇 등분? 21등분 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K값은 한 바퀴로 가야 되겠지. 위에가 20등분을 시켰으니까 총 40등분 시켜야 되고 위에가 몇 등분 했어? 21등분 해야겠지. 그러면 K값은 42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여기에 K가 의미하는 바는 일단 이 파이를 K 등분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위에가 계속 바뀌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K 등분했다가 이게 편할 것이고 우리가 사인 값이니까 좌우 대칭이 되는 것은 따로 생각해야 돼. 비대칭인 것은 비대칭인 거 하나 생각하고 대칭인 거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두 가지 형태다고 이 형태 하나 이 형태 하나 됐니? 그럼 등분의 개수가 달라졌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바뀌어가지고 조금 더 쉽게 나온 거고 우리는 이 문제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야. 알겠니? 그래서 이 사인이 뭘로 바뀔 수 있어? 코사인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도 똑같습니다. 왜? 축이 바꿔진 거잖아. 코사인은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냐. 그럼 개수를 셀 때 이쪽하고 이쪽을 잰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코사인 0이 1부터 시작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서부터 출발하냐? 사인은 y좌표니까 이렇게 볼 거야. 코사인이 여기서 출발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나온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비대칭, 대칭. 대칭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류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도형입니다. 선생님 저번에 도형에 대한 얘기를 쭉 얘기를 했어요. 뭐가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삼각형의 결정 조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도형이 나오면 거기에 있는 도형을 삼각형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있는 삼각형 중에 어떠한 조건이 나왔는지를 생각해라 이 말이고 여기에 삼각함수 활용해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원이 꽤 많이 등장합니다. 원이 제일 어려운 도형이야. 원이 나오는 이유는 각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 원이 나온 이유는 원주각, 중심각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와중에 지금 뭐가 보입니까? 현재 문제는
삼각형의 틀이 결정이 돼 있고, 예? 틀이 결정됐다는 소리는 이러한 각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알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 됐지? 거기에 A에서 6인 이 길이가 6인 P점을 찍었어. A는 고정, P는 움직여. 뭐가 떠올라야 돼? 민주야, A는 고정, P는 움직이는데 6을 유지하고 있어. 원이 떠올라야 되겠네요. 이러한 원 위에 있는 P점 이 말이겠지. 이러한 원 위에 있는 P점인데 P를 삼각형 내부에 찍었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P점을 내가 가장 쉬운 점에 놓고 풀어도 되겠네. 풀어도 되는 거야. 알겠니? 풀면 P점을 내가 제일 쉬운 점을 찍고 가면 되겠네. 원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QR의 길이야. 요 길이 구하라는 소리죠. 요 길이. 그럼 나는 제일 쉬운 점. 쉬운 점은 당연히 삼각형 위에 있는 점이겠지. 요 점 아니면 요 점 찍고 하겠지. 됐어? 뭐가 쉬울지는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 찍었어. 이 점 찍어서 어떻게 하라 했어? 삼각형의 두 변에 수선을 그으라겠으니까. 얘는 점 위에 있으니까 요쪽 선에 그을 필요 없고 요쪽 선에만 수선 그리면 되겠네. 이해되니? 그럼 요 놈이 R이 되겠고 요 놈이 P이자 Q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네. 그럼 답은 요 길이가 6일 때 요 길이 구하라는 소리네. 6에 대해서 10분의 6이 답이 되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돼? 너희들이 도형 문제를 풀 때 이 도형의 위치가 관계가 없으면 점의 위치가 움직이는 관계가 움직이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거든. 그러면 가장 쉬운 점을 찍고 좌표화 시키든 도형화 시켜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이론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결과값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문장에서 이 도형이 굳이 틀을 가질 필요가 없는 도형이면 내가 제일 쉬운 도형을 그려가지고 위치값을 잡겠다 이거지. 요 P 자체가 임의의 점입니다. 임의의 점. 대신 삼각형 안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실은 안에서 움직이니까 Q로 가면 안 돼. 정확한 뜻은 Q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Q에 아주 가까이 갈 수는 있겠지. 선분 AB 아주 가까이 갈 수는 있잖아. 아주 가까이 갔단 말은 극한적인 해석이야. 아주 가까이 갔다는 말은 AB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럼 여 길이는 거의 0에 가까울 거고 요 길이만 판단하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니? 이러한 문제 풀이 방법론이 있는 거라고 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현재 P를 잡아가지고 수선을 그었어요. 수선 직각삼각형 두 개는 100%라겠어요. 직각삼각형 두 개 호정이 뭐냐? 직각삼각형 두 개. 연하에 뭐야? 원이야. 자, 우리가 삼각형에서 직각삼각형 하면 원이 떠올라야 돼. 직각삼각형 두 개는 원입니다. 그럼 100%야. 하나는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나왔어. 그러면 이건 100%야. 원을 그려놓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어.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 풀었더니 원하고 뭐가 나온 거야? 삼각형이 나온 거네요. 원하고 내접하는 삼각형. 내접원, 외접원, 사인 법칙. 외접원, 사인 법칙. 다시 말해서 QR은 뭡니까? QR은 뭐야? 요 길이. 뭐지 QR은? 2R분의 사인 A분의 QR이 2R이잖아요. 그래서 QR은 2R 사인 A가 된다는 소리지. 2R이 얼마냐면 6이고요. 사인 A는 10분의 6이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우리가 좀 더 빨리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다음 89번. 뭐야? 7, 8, 9 내부의 점 P 수선 QR3 AP 똑같은 거네. 1 똑같은 거에 승우야 똑같은 거에 너가 있잖아. 98번. 자, A 지점에서 공을 치기 시작하여 B 지점을 이르는 골프 경기가 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이 골프 경기를 중계 방송하기 위하여 출발점 A 지점과 AC가 240. 항상 도형 문제를 쓸 때 도형이 좀 그림이 작아가지고 너희들이 이 숫자를 쓸 때 좀 연하게 쓰고 좀 작게 쓰는 게 좋습니다. 도형이 안 보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하잖아. 그러지? 선생님 풀이할 때는 보통 이걸 잘 안 해.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막 선이 겹쳐졌잖아. 그러다 보면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가 240, BC는 60. 빈 C 지점을 각각 카메라에 이렇게 인 C 지점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A 지점에서 친 공이 D 지점에 떨어졌을 때 AC에서 바라본 A와 C에서 바라본 각 CAD가 30도, ACD가 30도, CAD 얘가 30도, ACD가 30도.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길이하고 요 길이가 나왔단 소리네. 했을 때 BCD도 30도야. BCD. 여기도 30도. D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직선 요 길이 구하시오 이 말이네. 그러면 뭐야? 삼각형이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아, 이 길이 알아, 이가 가라, 이 길이 알아. 이게 무슨 질문이지? 명사야 이게 무슨 질문이라 생각하냐? 그냥 같이 골프 치고 싶네. 아, 골프를 치고 싶었다. 골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다. 어? 자, 도형 문제 풀 때 저는 이 정도면 아주 단순한 도형입니다. 그래서 아마 뒤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 건데 도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 있을 거 아니야.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 이런 식의 문제를 풀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야. 얘 알아, 얘 알아, 얘 알아. 그러면 결정됐으니까 얘는 알아. 얘 알고, 얘 알고, 얘가 아니까 결정됐으니까 얘 알아. 이렇게 넘어갈 거야. 도형 풀이할 때. 그리고 최종 단계로 넘어가면 돼. 근데 중간에 걸릴 수가 있어요. 중간에 알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야.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고. 됐니?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 진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걸 문자로 써가지고 식을 두 개를 알아내야 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얘가 내가 안다고 했지. 얘를 안다고 했지. 각을 안다고 했잖아요. 여기까지 되니? 그런데 우리가 길이는 눈에 잘 보이는데 각이 눈에 잘 안 보여. 알겠니? 이 각은 아는데 이 각을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요 각의 사인값, 코사인값을 아는 거야. 정확하게는. 근데 이 각이 특수각인 경우는 좀 더 특별합니다. 특수각인 경우는 좀 더 특별한 거야. 정보를 더 주려고 한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막혔다 싶으면 여기에 있는 값들을 구하다 보면 특수한 케이스가 등장할 수 있다. 그거를 구해놓고 가면 진행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알겠니? 다음 2번으로 갑니다. 누구야 이거?
수업 시간에 했잖아. 외접은 반집 나오면 뭘 생각하라? 사인 법칙 설파하라. 뭐 하라고? 넓이는 삼각형 넓이는 뭐야 호정아? 그 2분의 1 음, AB 사인 C 그렇지. 요거야. 여기다가 뭐가 없어졌어 지금? 사인 C가 사라졌잖아. 안 보이잖아. 사인 C, 사인 법칙 2R분의 C 끝. 됐지? 18번. 호정 이해했어?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이해했어? 자, 원의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어요. AB 길이 나왔고 BC 길이 나왔고 AD 길이가 나왔어요. 나왔고 ABD의 넓이가 나왔어. 자, 넓이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각이 나왔다는 소리야. 요 각이 나왔다는 소리는 BD가 나왔다는 소리야. BD가 나왔다는 소리는 BD가 나왔고 A에 마주보는 각이 요 각이 나왔으니까 요 각도 나왔다는 소리야. 요 각 나왔고 길이 나왔다는 것은 요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야. 끝났네. 이해되니 지금? 도형을 이렇게 풀 거라고. 이런 유의 문제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풀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버렸잖아 지금. 끝까지 갔잖아.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질문하면 안 된다는 소리 뭐냐면 너희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니? 20번. 여가 60이고 64야. PQ를 찍었어. ABC의 넓이를 넓이를 2등분한대 얘가. 이 문제는 저번 시간에 우리 선생님 풀어줬던 문제인데 이론하면서 풀어줬던 문제야. 우리는 PQ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요놈을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넓이가 요렇게 그어가지고 요 넓이가 전체의 절반이 되게끔 한다 이 말이지. 그렇지? 삼각형의 넓이는 이웃하는 변에 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x, y가 곱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 여기 되니? 64, 64 곱해가지고 2분의 1하고 사인 60도 할 거야. xy 곱해서 2분의 1하고 사인 60도 할 거야. 그래서 요놈은 B적인 내용이야. xy 곱하고 64 곱하고가 B가 형성됐다 이 말이야. 여기까지씩 하나 나왔어. 그리고 우리는 PQ의 길이를 구하러 갈 것이다. PQ의 길이는 코사인 법칙이지. PQ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60도 2분의 1 이렇게 됐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지금 이 xy가 12가 됐으니까 요놈이 12 이래 되겠지? 그러지? 안 쓰겠습니다 일단. 요놈의 xy 이래 되겠지? 그래서 요놈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럼 요거 두 개만 뭐 할 거야? 산술기하 쓸 거야. 최소값. 왜? 곱에 대한 조건이 붙어 있고 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놈이 x제곱 y제곱만 산술기하 쓰면 2xy가 나오고 xy에서 xy가 답이 되겠네요. 어떨 때? x랑 y가 같았을 때. xy 같다는 말은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 됐을 때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니? 그러면 xy가 얼마야? 12였으니까 루트 12 이등변 삼각형. 너무 대표적인 문제니까 PQ의 길이의 최소값 60도니까 정삼각형이 됐네요. 원래는 정삼각형 아니고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PQ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은 요 길이 구하라. 이등변 삼각형이 됐을 때 요 길이 구하라. 되니? 그러면 여가 루트 10이고 여가 루트 10이니까 여기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코사인 법칙 쓰면 코사인 법칙 써도 되고 잘라가지고 직각삼각형 해도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알면 그렇게 답을 마무리 질 거라 이거지. 이해되니? 풀이는 요게 정석풀이고요. 과정적인 특징 부분 알면 그렇게 해서 답을 적을 거라고. 평상시에 너희들이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일반화된 문제야.
뭐만 달라져? 수만 달라질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그거를 외워가지고 시험 볼 때는 답만 쓰고 끝내야 되겠지.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분명 여기 문제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하나씩 어디가 하나하나 어렵냐면 지수함수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삼각함수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은 중간고사에 나올 가능성 좀 약해. 기말고사 넘어갈 건데 중간고사에 나오는 학교도 있어. 활용 부분에. 활용. 됐니? 도형을 해석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있을 수 있다. 근데 활용 문제는 많이 어렵게 안 냅니다. 쉽게 내도 잘 틀리니까. 민주야, 쉽게 내도 잘 틀려. 근데 누가 잘 틀리냐? 도형이 안 된 사람이 잘 틀린 거야. 도형이 된 사람들은 도형이 너무 쉽게 끝나야 돼.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니까 그래. 도형적 성질 파악해야 되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잘 이용하면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알겠니? 그 와중에 도형의 성질이 좀 많이 가미된 문제가 어려워. 왜? 우리 도형의 성질을 막 다 까먹어서 그렇습니다. 520번 37번 뭐야 C를 이렇게 많은데 다 잘 푸네. 어이가 없네. 좋았어. 물론 이럴 수는 있어. 선생님 봤을 때 그래. 앞에 내용이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이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다. 좋아. 그 중에 얘가 어렵긴 해, 이놈이. 이놈이 어렵긴 해. 자, 일단 선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졌다는 것은 무언가를 더 알아내야 되는 거고, 그 와중에 우리는 뭘 생각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내야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닮음, 민경아, 눈가리가 갈라 그래. 명서 따라하지 마라. 안다는데요. 오! 들렸어? 자, 우리가 도형을 잘 봐야 되는 것은 삼각형에서 결정 조건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은 길이와 각을 구하기 위한 작업이고, 도형이 나왔을 때 뭔 도형을 잘 봐야 되냐면 도형의 관계, 다시 말해서 닮음, 비의 특징, 넓이의 길이의 비, 넓이의 비, 이런 것들 잘 알아야 정보 수집이 됩니다. 알겠니? 그럼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일단은 평행사변형이 나왔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닮음이라는 사실이야. 이 선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데 이 선이 없었으면 훨씬 잘 보여. 이렇게 됐잖아. 이게 닮음이야. 닮음이라는 말은 두 개의 길이 비만 나오면 한쪽 알면 나머지 쪽을 다 알아낼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됩니까? 이해됐어? 닮음에 대한 특징이 나왔다는 말은 길이의 비도 알지만 승우 갔어. 넓이의 비도 안다는 소리지. 승우가 물어볼 건데 뒤졌어. 자, 만나는 점을 F 그림선 상황을 여기까지 설명한 거고요. AFC. 자, 요 각을 알려줬습니다. 요 각 알려줬어요? 자, 요 각을 알려줬다는 말은 승우야. 뭘 알려준 거야? 어디가? A, FE. 좋았어. 요걸 알려줬어. 또. 자니까 모르지. 호중이는 알지? AFE를 알려줬어. 어디를 알려준 거야? 현재 이 도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평행사변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평행사변형 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첫 번째 길이가 같다. 높이. 두 번째 각이 180도 된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이 대각선은 안 그릴 거잖아. 하나를 안 그렸기 때문에 이등분의 의미가 없어. 되니? 각이 180도야. 각이 180도라고. 각이 180도야.
각이 180도라고. 각이 180도라고. 다시 말해서 이 각을 알려준 거야. 선생님 기호를 똑같이 한 이유는 요놈이 지금 보각이잖아. 보각이잖아. 180도 각이야. 사인 값이 똑같습니다. 코사인 값은 부호가 반대고. 됐습니까? 여기 나왔어. 그리고 나서 이 C가 나왔어. 그 다음에 외접원 누구에? 외접원 누구? CD 요놈의 외접원의 반지름 나왔다 이거지. 외접원 반지름 나온 사인 법칙. 사인 법칙은 뭐야? 사인 법칙 하면 내가 뭘 생각했어? 민주야 사인 법칙 뭐? 사인 법칙은 뭐가 생각나? 외접원. 잘했어. 외접원 하면 사인 법칙 나왔어. 에? 그렇지? 사인 법칙은 뭐가 생각나? 몰라요. 모르겠어요. 사인 법칙 하면 외접원 사인 법칙 대변 대각. 외접원 사인 법칙 대변 대각. 대변 대각. 됐니? 정보가 대변 대각 외접원 세 가지야. 대변 대각 대변 외접원 반지름. 셋 중에 두 개가 나오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 각을 구할 수 있었다. 요 각을 구할 수 있었다.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 이 길이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됐니? 여기까지 됩니까? 그리고 지금 요 각이 나왔으니까 또 요 각이 주어졌네. 요 각. 여기까지만 안 해 일단. 지금 여기 나온 정보로 지금 현재 나온 것들에 대한 정보까지 알아낸 거라고 지금. 여기까지 되니 지금? 응? 그랬더니 지금 삼각형 AFE로 넘어가야 되는데 삼각형 AF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안 보여 지금 현재로서. 왜? 지금 오른쪽 도형은 다 나왔는데 물론 이제 이런 각들은 다 알았겠지. 요놈 삼각형 닮았으니까 요거 다 한 거야. 근데 여기에 각밖에 안 나왔어.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왔어. 이해되니? 하나 나왔네. 하나. 평행사변이니까 요 길이 알았네. 그러지? 그 다음에 정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면서 특수한 상황을 판단을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차근차근 할 수 있겠지? 자, 여기에 그러면 내가 지금 다 구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현재 처음 다시 가보면 자, 각은 우리가 빨리 알아낼 수 있어요. 각에 대해서 값들이 나오면 이 각에 대해서 각이 나오면 요놈에 대한 코사인 값 나왔으면 얼른 사인 값 적어놔라고. 사인 값 이해되니? 제곱의 합이 1이야. 1에서 빼주면 돼. 그래서 요각 나왔으면 우리 요각은 알아냈던 거고 요각을 알아냈던 거고 외접원 반지름 나왔더니 우리는 요각을 알아냈다 이거지.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은 선택이야. 선택이라고. 현재 봤을 때는 요 변은 중요하게 느껴지잖아. 평행사변형 틀 위에 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원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먼저 이 각을 구할 거고 요 각이 나왔으니까 요 길이 구하는 게 더 쉬워. 요 길이 구하는 게 더 쉽다고. 알겠나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 길이가 지금 필요하겠네. 이 길이를 구하려면 내가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됐니? 그래서 순서가 맞네요. 이 길이를 먼저 구하고 이 길이하고 요 길이를 요각이든 요각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 말이 되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요 놈을 알파라고 놓으면 사인 알파는 2R분의 C2가 된다고. 10 이래 되겠네.
2R이 얼마야? 5루트 2가 되겠네. 루트 2분의 1이 됐네요. 특수한 상황이 나온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 여가 45도가 나온 거야. 여가 45도가 나왔다는 소리는 여가 45도가 나왔다는 소리고 여기가 45도가 나왔다는 소리고 요 길이가 나오면 우리는 요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야 이제. 요 길이가 나왔다는 소리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으니까 이쪽 길이를 다 알 수 있다는 소리고 요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소리고 요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네. 이렇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해보세요. 차근차근. 도형을 너희들 처음에 해석을 할 때 나온 조건을 가지고 여기 구할 수 있고 여기 구할 수 있고 여기 구할 수 있어. 구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식이 복잡할 수는 있지만 왜냐면 사인 법칙 써도 코사인 법칙 써야 되고 피타고라스 써야 되고 막 그런단 말이야. 알았어? 그래 진행이 끝까지 갈 수 있으면 어떻게든 연산할 수 있다. 요렇게 도형을 볼 줄 알아야 다음에 더 복잡한 도형을 볼 거라고 해. 그래서 사전에 이 도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좋다. 언젠가는 이용하면 스킵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게 닮음이라는 것은 스킵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잖아. 닮음이 이용하면 바로바로 두 개를 와서 짝짝짝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써야 되잖아.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또 써야 되잖아. 특히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여지겠지. 코사인 법칙이 많이 쓰여지는 이유는 조건 자체가 우리가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 사스 조건 3변이 주어질 때가 더 많아. 알겠니? 그래서 사인 법칙 더 많이 사용됩니다. 식이 더 복잡하지. 복잡하지만 많이 사용되니까. 승우야 그러잖아. 호정이도 갈라 그러네. 아직 안 갔지 호정이는. 승우는 갔어 전에. 정신 차려. 38번. 자, AB 6이고 얘를 알파로 넣고 코사인 알파가 나왔어. 코사인 알파가 나왔다는 소리는 코사인 알파가 4대 3. 코사인 알파는 4분의 3. 루트 7. 이래 되겠지? 이제 얘를 적어놓은 이유는 사인하고 탄젠트 나오면 이놈을 이용하겠다 이 말이고 없고 A를 지나지 않는 호 BC 위에 D를 잡아가지고 CD가 4 여기까지는 그림 설명. 삼각형 A, B, D 요 삼각형 CBD 요 삼각형 넓이의 B가 나왔어. 넓이의 B는 당연히 두 변 사이각으로 계산할 건데 두 도형의 공통적인 특징이 요각이 공통적인 특징이지. 그러지? 똑같잖아. 그러면은 뭘로? 이웃하는 길이의 곱으로 우리는 B를 설명하겠다 이 말이 되겠네. 다시 말해서 얘를 X라 놓고 얘를 Y라 놓으면 6X분의 4Y 이해되니? 두 넓이의 B 6X 이웃하는 변을 곱했어. 이웃하는 변 곱했어. 각이 같으니까 곱한 거고 요놈이 9분의 5가 됐다 이 말이 되겠죠. 식이 됩니까? 2, 3, 3, 3 해서 6Y는 5X가 됐네. X 대 Y는 6 대 5가 되겠네요. 그래서 B를 알아냈어요. X 대 Y는 6 대 5. 그럼 여기를 6K라 쓰고 얘를 5K라 적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되니? 했을 때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하시오. ADC의 넓이를 구하시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각이 알파각은 알고 있네. 요거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말은 각을 알고 있으니까 K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네. K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러지? K값 막혔어. 못 구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삼각형에서 공통점 각, 공통점 변.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고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면
요 길이와 K값으로 설명이 되겠네요. 각은 나왔으니까. 이해되니? 나온 정보 쓰고 막혔어? 그러면 식을 몇 개 알아내야 돼? 문자 하나 넣고 2개 식이 필요하겠다. 알겠니? 그래서 두 도형의 공통점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가지고 연결을 시킬 거거든. 여기저기서 자고 있어 진짜. 명서는 아직도 안 자는데 좀 본받아 명서를. 너 말이야. 연아는 잘 닦고 있어? 안경을 닦으라니 책상을 닦고 있네. 39번. 알바. DA는 EAB. 오케이. 여기가 1대 2. 각은 여각이 나왔어. 3분의 2 파이. 여각이 나왔다는 소리는 요각이 나왔다는 소리야.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어? 외접 원이 나온 거야. 사각형 보는 게 아니라 삼각형 보는 거야. 이쪽 삼각형 보는 이유는 이 삼각형이 정보가 많아서 이 삼각형 보는 거니까 우리는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다가 되네요. 그렇지? 이 길이를 구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요 길이하고 요 각이 나왔고 요거 두 개를 코사인 법칙 쓰면 A값 구할 수 있다가 되네. 이쪽 도형 다 해결했어 이제? 했어? 다음에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을 2라 넣어. BD의 교점을 2라고 나왔어요. 근데 2는 BD를 3대 4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쪼개진 길이도 나왔다 이 말이 되겠네. 쪼개진 길이도 구했어? 이해되니? 이게 다 구한 거야. 왼쪽 도형은. 명수 잘 나가는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는데? 눈이 와가지고. 감동했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것은 이쪽은 다 끝났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달라 이 말이잖아. 이쪽은 끝났는데 이쪽으로 넘어가 달라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근데 이쪽 도형에 지금 나온 것이 요 길이하고 요 깍밖에 안 나왔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된다고 해? 여기까지 되니? 지금 못 넘어가고 있다고 지금. 뭔가가 있어야 되겠잖아.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무언가가 있어야 돼. 자, 여기서 우리가 아는 사실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잘 봐.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았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은 닮았어.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대응변.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대응변. 하지만 그렇게 보지 말고 이것분의 이거는 이것분의 이거로 쓸 수 있지. 됐니? 다시 말해서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같아. 여기를 한 문자로 놓으면 여기도 문자로 놓여질 수 있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마찬가지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닮았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고. 이해되니? 그러면 우리는 요 길이를 구할 줄 알면 요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지금 여기 사각형에 있는 성질 하나를 얘기해 준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그럼 요놈만 구하면 되는데 요놈을 구하려면 이쪽 삼각형하고 이쪽 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요 길이는 구해본 것은 많이 해봤어 우리가. 요 길이 구하는 거는 이쪽 삼각형을 하든지 이쪽 삼각형과 이쪽 삼각형을 하든지 해갖고 요 길이를 두 개씩을 만들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니? 여기서는 그걸 이용할 건 아니고 내가 잘 봐. 여가 3대 4야. 잘 봐. 3대 4.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3대 4.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는 3대 4. 요 삼각형 넓이와 요 삼각형 넓이는 3대 4. 3대 4.
삼각형 넓이가 3대 4. 3대 4. 이되니? 아니다. 이쪽 삼각형이 3, 이쪽 삼각형이 4. 근데 이 각하고 이 각은 똑같은 각. 사인 값은. 다시 말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는 거죠. 됐니? AY 2AX가 3분의 4가 되는 거죠. B를 쓴 거야. 넓이에 B로 쓴 거라고 해. 됐니? A가 사라지고 얼마야? 2 사라지고 3X가 2Y가 됐네요. X 대 Y는 2 대 3. 그래서 요 길이가 2 대 3이 나왔네요. 그럼 이제 끝났지? 요각 나왔고 요 길이 나왔고 요거 똑같이 코사인 법칙 쓰면 우리는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니?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가 P가 나왔을 때 이 넓이의 P, 닮음의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어떤 식으로 이쪽을 넘어갈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지. 나온 조건 해결하고 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얼른 풀어보세요. 한 10분 줄 테니까 여기 있는 거 얼른 풀어봐.